자, 안녕하세요. 유전과 진화 문제풀이 2편입니다. 자, 21번 다음 그림은 어느 집안의 혈액형 유전에 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B형의 자녀가 O형인 사람과 결혼할 경우 태어날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을 모두 쓰시오. 자, 선생님 계속 얘기를 했죠? 혈액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O형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자, O야. 그죠? O입니다. 자, 그러면은 O에 대한 이 부모님들은 전부 다 O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아빠는 AO, 엄마는 BO가 됩니다. AB형은 무조건 AB가 될 거고요. B형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BO, A형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AO가 되는 겁니다. 자, B형의 자녀라고 했죠. 그러면은 BO라는 사람이 O형인 사람, OO랑 결혼했을 때 태어날 수 있는 자손들, 요렇게 하면 BO, 요렇게 해도 BO, 요렇게 하면 OO, 요렇게 하면 OO. 그래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B형과 O형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명 가계도이다. 밑에 거 보시고요. 질문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7이 보인자일 확률 쓰기, 1에서 9 중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 쓰기. 자, 우선 가계도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생명들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 남자를 파악을 하라고. 자, 1번 생명 남자죠. 그럼 X 프라임 Y가 되겠습니다. 자, 생명은 무슨 유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반성 유전이에요. X 염색체에서 유전되는 반성 유전입니다. 4번 여잔데 생명이죠. X 프라임이 됩니다. 8번 생명 남자 X 프라임 Y, 9번 X 프라임 Y가 되고요. 3번과 6번은 정상 남자죠. XY가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9번이 지금 X 프라임 Y인데 6번이 지금 정상이죠. 그러면 7번은 무조건 보인자가 되겠죠. X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기 전에 지금 1, 2, 6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번이 X 프라임 Y예요. X 프라임 Y. 그 다음에 6번은 XY가 됩니다. 자, 그럼 2번은 어떤 경우가 돼야 될까? 얘가 XX든 XX 프라임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빠한테서 무조건 Y를 받아요. 엄마한테서 X를 받는데 보인자든 정상이든 어쨌거나 XY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5번 같은 경우는 2번이 어쨌거나 정상이니까 X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X 프라임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XX 프라임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7이 보인자일 확률 100%죠. 100%가 됩니다. 무조건 보인자예요. 1에서 9 중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 2번이 됩니다. 2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유전에 대한 연구 방법은 어떤 유전 형질이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자손이 전달되는가를 보기 쉽게 나타낸 도표. 자손에게 특정한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예측할 수 있고 우열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가계도 조사입니다. 답은 2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완두의 모양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뚜렷하게 대조되는데 이를 대립형질이라고 한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따로 심어 여러 세대에 걸쳐 자가수분을 되풀이하면 항상 같은 형질만 나타나는 개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항상 같은 형질, 이러한 개체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 멘델은 이렇게 얻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25에서 26. 순종의 황색 완두 대Y랑 녹색 완두 소Y를 교배해서 F1을 얻고 자가수분해서 F2를 얻었습니다. 25번.
잡종 1대의 유전자형. 대와이, 대와이, 소와이, 소와이죠. 생식수세포에서 대와이랑 소와이를 얻었습니다. 그럼 F1은 대와이, 소와이. 답은 3번. 26번. F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수 먼저 볼게요. 기역은 대와이, 대와이. 니은은 대와이, 소와이. 디귿도 대와이, 소와이. 리을은 소와이, 소와이가 되겠습니다. 1번. 순종과 잡종의 분리비는 3대1이다. 계속 얘기했죠. 순종과 잡종이라고 했어요. 유전자형이 똑같으냐 다르냐 요 차이죠. 대와이, 대와이, 소와이, 소와이. 순종이죠. 2. 잡종. 대와이, 소와이, 대와이, 소와이. 2만큼 있죠. 그러면은 1대 1이 됩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기역의 표현형은 녹색이다. 아니죠. 대와이, 대와이니까 황색이 됩니다. 3번. 니은과 디귿은 표현형은 같지만 유전자형이 다르다. 아니요. 둘 다 같아요. 4번. 디귿을 자가수분하면 모두 황색 완두가 나온다. 디귿, 대와이, 소와이, 대와이, 소와이를 자가수분하면은 대와이, 대와이 이렇게 대와이, 소와이 이렇게 대와이, 소와이, 소와이, 소와이 녹색 완두가 있죠? 디귿 4번 틀렸습니다. 5번. 기역과 리을을 교배해서 얻은 자손의 표현형은 하나이다. 기역, 대와이, 대와이, 리을, 소와이, 소와이 이렇게 해서 나온 애들은 전부 대와이, 소와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27에서 28. 둥글고 황색인 완두, 대알, 대알, 대와이, 대와이랑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 소알, 소알, 소와이, 소와이를 교배하여 F1을 얻었다. 27번. 다음 중 잡종 1대의 유전자를 염색체상에 옳게 나타낸 것은? 선생님 얘기했죠. 같은 형질은 같은 상동 염색체에 있어야 되고 대립 형질끼리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같은 형질, 그러니까 R은 R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같은 염색체상에 있어야 되고 상동 염색체 위치가 같은 애들 이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F1의 완두를 자가수분 시켰더니 잡종 2대에서 둥황은 315개, 둥초는 108개, 주름지고 황색 주황은 101개, 주초는 32개가 나왔습니다. 1번. 잡종 2대에서 완두 모양의 대립형질의 표현형의 대략적인 정수비는 각각 얼마인가? 완두 모양이죠? 완두 모양 같은 경우는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자, 그럼 둥근 것끼리 더해서 하고 주름진 것끼리 더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23 대 133이 됩니다. 423은 둥근 거 115 더하기 108. 그 다음에 133은 요거는 101 더하기 3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3대 1이 나와요. 완두 색깔도 보도록 할게요. 완두 색깔. 요것도 황색 대 녹색을 하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돼요. 황색이랑 황색끼리 더하면은 416개. 그러니까 315개랑 그 다음에 101개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140개가 돼요. 녹색 108개랑 32개 더한 겁니다. 이것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3대 1이 나옵니다. 2번. 위 실험 결과와 같이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되는 경우 각각의 대립 형질은 서로 다른 형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성과 열성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이런 것들은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빨간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했더니 잡종 1대에서 모두 분홍색 분꽃이 나왔다. 중간 유전이죠? 보기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르기. 기억. 분꽃의 꽃색 유전은 분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아니죠. 분리의 법칙은 따르지만 뭘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 우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중간 형질이 나온 거예요. 니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얻은 잡종 2대의 표현형은 모두 분홍색이다. 아니죠. 잡종 1대
RW 얘를 자가수분하면은 RR, RW, RW, WW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분꽃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흰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불연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2번. 3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선조로부터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림을 분석하면 우열관계 알 수 있고 자손에게 특정한 형제를 나타낼 확률 알 수 있는 거. 답은 가계도 연구입니다. 31번, 다음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1번,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쓰고 그 유전자형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분석부터 할게요. 뭐부터 하라고 했어? 그죠? O형부터 하라고 했죠? 그럼 부모님 무조건 O를 갖고 있으니까 A5랑 B5가 됩니다. 여기는 AB가 되고.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가지는 이유는 자식이 O형이 있기 때문에 O죠? 그럼 무조건 부모님들이 O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2번, 아들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를 그림가와 같이 나타낸다면 딸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염색체 위에 표현하시오. 자, 지금 혈액형 유전자 여기 되어 있죠? 그럼 똑같은 위치에다가 A와 B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32번, 생명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명인 여자의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맞죠? X', X' 안 섞였죠. 그러니까 순종 맞아요. 2번,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반드시 생명이다. 아빠가 생명이면 엄마가 생명이 아닐 경우는 XX'이 되겠죠. 여자는 보인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명이 아닙니다. 답은 2번. 3번, 남자와 여자에 따라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맞고요. 4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 그죠? 요 X 염색체로 유전되는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 5번, 아들의 생명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자. 그죠? 보통 아들이 생명이라면 아빠한테서 Y를 받고요. 엄마한테서 X를 받겠죠. 근데 엄마가 X'이어야 아들이 생명이 됩니다. 5번도 맞습니다. 답은 2번. 33번, 그림은 보인자인 어머니와 생명인 아버지의 생명유전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중 생명인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해볼게요. 자, X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는 게 X'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X랑 여기에 있는 Y, 그 다음에 다 X'이랑 X'라는 X', Y가 되겠죠. 자, 생명인 사람은 다랑 라가 되겠습니다. 2번,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들 중 생명의 확률은 몇 %인지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아들 중에서 아들이 지금 요 경우가 되겠죠. 그 중에서 생명의 확률은 절반이 되니까 50%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문제 넘어갈게요. 1번,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해서 생기는 F1을 자가수분했을 때 둥글고 녹색인 완두가 나타날 확률. 자,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죠. 둥글고 황색 대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대 주름지고 녹색의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 됩니다. 둥글고 녹색인 완두가 나타날 확률 16분의 3이죠? 그러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18.75%가 됩니다. 2번, 다음 보기에서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좋은 점을 모두 골라 기호로 써보자. 자,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 좋은 이유. 자가수분이 잘 돼야겠죠? 가, 나. 대립 형질이 뚜렷해야겠죠?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쉬워야 됩니다. 라, 한 세대의 길이가 길면 안 되겠죠.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많아야 돼요. 답은 가나다. 3번, 다음은 어느 형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요거 프린트 될 때 요게 표시가 안 됐었죠. 가나다가 표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요게
가. 요게 나. 요게 다입니다. 아마 문제 이거 안 나타났으면 못 푸셨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붉은색과 푸른색 중에 어느 것이 우성인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거 보시면요. 지금 요 사람과 요 사람을 좀 볼게요. 분명히 지금 붉은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붉은색 사람들이 푸른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치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붉은색이 표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성인 거는 바로 붉은색이 우성이 되는 겁니다. 2번 우성 유전자를 이, 대이, 열성 유전자를 소이라고 할 때 가나다 각각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지 써보자.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 열성, 그러니까 푸른색이 열성이 되죠. 그럼 열성부터 먼저 표현을 해보세요.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우선은 열성들. 파란색이 열성이죠. 소위,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소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자, 보면은 소위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대이소위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알 수가 있을까? 얘네들은 미안해요. 얘네들은 알 수가 없죠. 대이소이든 대이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소위가 나왔고 대이소위가 나왔죠. 여기는 지금 붉은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이소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 누가 가였더라? 얘가 가예요. 가는 대이소위. 나가 얘죠. 나. 얘가 나예요. 나는 소위. 그 다음에 다가 얘입니다. 다도 소위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혈액형이 AB형이 사람의 유전자 위치를 염색체상이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두 개가 대립 형질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A랑 B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서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좋은 점을 모두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이제 잘 구하실 수 있겠죠?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은 아까랑 문제 똑같네요. 짧고 많아야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2번 유전자형이 대알, 소알, 대와이, 소와이, 완두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와 비율은 어느 것인가? 자, 대알, 소알, 대와이, 소와이. 형질에서 하나씩 얻어오면 돼요. 자, 뭐가 있을 수 있냐? 대알, 대와이 하나. 대알, 소와이 하나. 소알, 대와이 하나. 소알, 소와이 하나.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1대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멘델이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잡종 1대 자가수분시켜서 잡종 2대를 얻었습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유전자형 찾기. 요거 펀해성학형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대와이, 소와이. 나는 소와이, 다는 대와이, 라는 대와이, 소와이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밑줄 친 완두의 형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멘델의 법칙 적용이 됩니다. 어떤 완두를 자가수분시켜서 1064개의 완두를 얻었대요. 이 씨를 심어서 키 큰 완두가 795그루, 키 작은 완두가 269그루라고 됩니다. 9그루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어떤 완두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키 큰 완두랑 키 작은 완두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큰 완두랑 작은 완두 795대
269 나눠주시면 뭘로 나눌 수 있지? 두 개를 나눠주면은 대략적으로 2.95 대 1이 냅니다. 뭐 이렇게 반올림 하면은 3대 1이 되겠죠. 보통 우리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우성이 3, 그 다음에 열성이 1이 되니까 큰 게 분명히 우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완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잡종, 그러니까 왜? 열성이 나왔기 때문에 잡종이겠죠. 잡종의 키 큰 완두, 우성이 표현됐기 때문에 키 큰 완두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번.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문제 쭉 읽으시고요. 잡종이 대해서 모두 360개를 얻었을 때 색깔이 같은 가 플러스 다랑 나 플러스 라를 개체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분리의 법칙이겠죠. 이건 계산도 안 해봐도 알아요. 그죠? 자, 무조건 색깔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또는 모양이 같은 것끼리 우성 대 열성의 비율이 3대 1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PTC 용액 이용한 미맹 유전입니다. 6번. 정상은 대티, 미맹은 소티라 할 때 가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모두 나타내기. 우선 미맹부터 먼저 표시하면요. 소티가 다 되겠죠. 자, 요 사람을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자, 이쪽에서 소티가 있죠. 여기서 소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보인자예요. 대티, 소티. 그죠? 자, 이 위쪽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자, 요쪽 집을 보겠습니다. 요쪽 집을 보면은 소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대티, 소티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6번을 볼게요. 가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나타내기. 부모님이 대티, 소티, 그 다음에 소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티, 소티, 이렇게 하면 대티, 소티, 요렇게 소티, 요렇게 소티. 자, 그럼 가질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가가 미맹이 아닐 확률. 요게 미맹이 아니고 요게 미맹이죠. 미맹이 아닐 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생명유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생명유전은 선생님이 반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성유전. 반성유전은 무슨 염색체? X염색체로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정상에 대해 우성으로 유전한다. 아니죠. 생명유전자는 X 프라임 정상을 X라고 했을 때 정상이 우성, 생명이 열성이 됩니다. 2번. Y염색체 유전자가 있다. 아니죠. X염색체에 있어요. 3번. 남자보다 여자 쪽이 더 많이 나타난다.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4번. 멘델의 우열의 법칙을 따른다. 그죠. 따릅니다. 여자의 경우 보인자 XX 프라임 있죠. 요 경우는 지금 열성 유전자,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은 정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열 법칙을 따릅니다. 5번. 여자한테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X 프라임이 있죠. 답은 4번. 13번.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Y염색체에 들어있다면 그 형질은 남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자, 이거 무조건 남자한테만 나오겠죠. 왜? Y로. 그 다음에 우성으로 유전이 될 것입니다. Y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왜? Y는 남자한테만 있어서. 마지막 문제예요. 보라색을 띠는 귀를 가진 사람 A가 한 유전학자의 관심을 받게 됐대요. 이 유전학자는 보라색 귀 유전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힌 다음, 자, 그러니까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의 가계도를 분석하여 유전 원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은 이 유전학자가 A의 가족을 관찰한 결과를 가계도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다음 중 보라색 귀와 정상귀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설명을 해보자. 자, 지금 3이랑 A, 7, 8, 9, 10, 11 요 집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 집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보라색 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더니 정상 사람들도 나왔죠. 그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3과 A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보라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보라색기 유전자가 바로 우성이 되는 겁니다. 2번, A가 6번째 자녀로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이 보라색기를 가질 확률은 몇 %인지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걸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유전자형을 좀 봐야 돼요. 유전자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들을 먼저 표현을 해요. 정상들 2로 표현할게요. 자, 정상을 소위 보라색을 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상들이 있기 때문에 3과 A는 무조건 대이, 소위, 대이, 소위가 되는 겁니다. 자, A가 6번째로 아들을 낳는데요. 자, 그러면 대이, 소위, 대이, 소위를 다시 결혼을 시키면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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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대이, 소위, 소위, 소위가 되는 겁니다. 보라색기를 갖게 될 확률. 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보라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 75%가 되겠습니다. 3번, 유전학자들이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때 위에서 사용한 방법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쌍생아 연구도 있고, 쌍둥이 연구, 통계조사법도 있고, 또 염색체, 유전자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